BBC 코리아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데이비드 강입니다. 지난 월요일 BBC 코리아가 첫 방송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요 소식만 엄선해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월요일 BBC 코리아의 역사적인 첫 순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국 공영방송 BBC 뉴스의 한국어 라디오 BBC 코리아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비키정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국제기구 유엔의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북한이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BBC 코리아는 앞으로 세계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공정한 시각으로 보도할 것을 청취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런던 현지 시간으로 9월 25일 월요일 첫 방송 송출 시간 겨우 2시간을 앞두고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겠다는 속보가 들어옵니다.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개선을 채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지각에 쏘아떨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리 외무상은 미국이 먼저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누가 더 오래가는지는 그때 가서 알게 될 거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이 발언으로 큰 파장이 일었죠. 속보가 나온 직후 런던 BBC 코리아 스튜디오에서는 비키정 진행자가 미국의 지혜비리 기자와 긴급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리 외무상의 이번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번 발언은 지난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북한 항공 근처까지 추격한 때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리 외무상은 지난 며칠 동안 유엔 국제사회는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후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뜻을 보이면서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지혜비리 기자였습니다. 방금 들으셨듯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긴장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BBC 코리아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퇴임 전까지 유엔을 이끌며 북한과 미국 양국의 갈등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전문가죠. BBC 코리아에 전한 반 전 총장의 말 다시 들어보시죠. 냉전 시대 때에도 소련을 포함해서 어떤 나라도 핵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위협은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북한이 핵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그 장소까지 제시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왜 북한 핵 문제가 그토록 긴장 상태로 치달았는지 그것은 역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그 이어서 나온 북한 측의 반응 모두 바람직스럽진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한 그 발언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 전 총장이 BBC 코리아와 인터뷰를 진행한 지 수일 만에 예상했던 대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We are totally prepared for the second option, not a preferred option, but if we take that option, it will be devastating. I can tell you that, devastating for North Korea. That's called the military option. If we have to take it, we will.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면 북한에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북한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조선중앙은행과 농업개발은행 등 10곳과 외국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완전한 북한 고립화 전략을 한 단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제재 발언에 응답이라도 하듯 중국 당국이 중국의 북한 기업들에 대해 넉 달 내로 문을 닫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또 하나의 돈줄이 끊어지는 셈입니다. 중국이 폐쇄 명령을 내린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에 방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방중 이후 중국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가 나올지도 국제사회의 관심사입니다. 이어서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세계 소식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BBC 코리아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기는 영국 런던입니다. 남아시아 미얀마에선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50만 명이 집단 학살을 피해 인근 국가로 탈출하고 있죠. 탈출 과정에서 배가 뒤집혀 수십여 명이 숨지기도 하고 난민촌 상황 역시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관련 조사를 위해 2달 전 미얀마에 다녀온 이양희 UN 인권이사의 특별보고관에게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지금 50만 명이 탈출을 한 거면 국제사회에서 루안다라는 상황, 그때 그 인종학살 이후에 지금 가장 심각한 인종학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얀마 정부, 심지어 미얀마 내 UN 담당자들까지 상황을 파악하러 온 조사관들에게 로힝야라는 단어를 쓰지도 말라고 권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그런 권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많이 받았죠. 그 단어를 쓰게 되면은 불교도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반응들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저는 제 얼굴을 찢어놓는 그런 사진을 얼마 전에도 통에다가 제 사진을 집어넣고 그걸 막 치면서 보고 막 나가라 로힝야라는 말 쓰지도 말고 나가라 그랬는데 아웅산 수치 국민정부가 들어왔을 때또 아웅산 수치 저보고 로힝야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제가 그때 만났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제가 매번 미얀마 갔다 나올 때 기자회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도 저는 꼭 로힝야라는 단어를 꼭 썼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도 UN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나가 있습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12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보고관도 물론이고요. 북한 인권보고관은 한 번도 북한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20몇 년 동안 그 특별보고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북한은 절대로 특별보고관을 한 번도 입국을 허가를 안 했습니다. 북한은 자기네들은 절대 인권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 주민들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잘 살고 있고 굉장히 자유롭고 또 이동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나 시민적 정치적 자유 이런 게 다 보장이 돼 있고 어떤 그 인권 탄압이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다. 또 이제 경제적 사회적 권리도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한 번도 국제사회하고 협조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반도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면 이산 가족분들도 고향 생각 유독 많이 나시죠? 한국 서울 한복판에도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밤섬. 윌리엄 리 기자가 밤섬의 실향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서울 한복판에 섬이 있습니다. 1968년 당대 하천 개발과 홍수 방지를 위해 폭파된 후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인데요. 이 밤섬이 고향이지만 민족 명절에마저 허가 없이는 찾아갈 수 없는 밤섬 실향민 수백에 달하는데요. BBC가 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마포 이 무트로 이주할 때까지 약 445명이 거주했어요. 배를 타고 학교 다니고 겨울에는 얼음을 타고 학교 다녔어요. 지금 밤섬을 들어가는 게 한 55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우리가 무트를 나왔어요. 그래서 수없이 울고 떠났죠. 올해 9월 16일 서울시 마포구는 이들이 고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천천히 내리세요, 천천히. 이쪽으로는 나루터고 이렇게 언덕으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바위가. 그래서 유일하게 통로는 나루터 쪽 이었었고. 밤섬 실향
실향민 처순식 씨는 이 밤섬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별장이 있었을 정도로 아름다운 휴양지였다고 설명합니다. 세계적으로 내륙에서 이런 동네는 없는 거야, 이게. 모든 4대 문안 사람들이 여기서 다 하고 비서를 왔대. 밤섬은 또 조선시대부터 주변에 큰 포구들을 끼고 있어 배 목수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제일 저기 되는 건 이제 배 만들고 그 구경하면서 구경할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밤섬은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람이 사는 대신에 100여 가지의 식물이 피어나고 37종의 조류가 쉬어가며 곤충, 무척추 동물들이 살아가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오랜 시간 동안 밤섬은 자연 본래의 모습을 빠르게 회복했다고 합니다. 2012년엔 국제단체 람사르 협회로부터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해야 할 습지로 선정되기도 했죠. 실향민들에겐 정말 각별한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국 공영방송 BBC 뉴스의 한국어 라디오 BBC 코리아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데이비드 강입니다. 재미있거나 황당한 지구촌 소식 매일 전해드렸습니다. 리처드 김 기자와 함께 한 주 동안 제일 독특했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아주 다양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흔히 우리가 멍청하거나 우둔한 사람을 세대갈이라고 놀리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왜 이런 말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새들이 머리가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 알고 보면 새가 그렇게 멍청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히려 사람보다 더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능력이 뛰어날 거라고 보세요? 잘 모르겠네요. 네, 바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더 새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정말 의외입니다. 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독일의 한 연구팀은 이들의 그 새들의 작은 뇌 안에 신경 세포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다양한 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세대갈이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물고기도 각자 나름대로 복잡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이번에 새로운 연구조사가 나왔는데 바로 물고기도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뭐 무늬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각자 다르게 행동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영국 엑스터 대학 연구팀으로부터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구피가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에 처해질수록 이들의 행동 역시 더 조심스럽게 변한다면서 구피 각각의 행동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보면 성격까지 다른 개성이 있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김 기자와 지구촌 이색 소식에 대해 나눴습니다. 유난히 북한 관련 소식이 많은 한 주였는데요.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날로 높아진 긴장감. 중국 조선족 동포들은 이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번 한 주 마지막 소식으로 연변에 사는 조선족 최성 씨의 심경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중국 동북성 빌림성 연변사 지구에 사는 최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삼성 기업이나 LG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잠시 휴무 중입니다. 어떻게 연변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조상분들을 옛말 삼아 들은 적은 있거든요. 전쟁 때문에 특히 일본의 침략 때문에 중국 동부까지 이렇게 떠겨온 역사죠. 대륙간 탄도 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내심적으로 불안한 점이 있어요. 핵실험을 하면은 혹시 핵 전파하거나 뭐 이런 그런 거 불안한 것이 있을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이거 백두산 활화산이 폭발할지 그것도 우려가 되고요. 출근할 건 출근하고 제 생활을 계속 해야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울고 싶어요.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거상 물고 뜯고 싸우고 누구한테 묻고 싶어요. 이거 이제 통일이 가능한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사드 배치나 핵실험이나 또 우리 백성만 놓고 말하면 응당한 거 아니잖아요. 뭉친해진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어떻게 잘 처리가 돼갖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BC 코리아 주말 방송 들으셨습니다. 저희 방송은 BBC 코리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영어, English Language Training 시간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강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ssential English Conversation에서는 영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표현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승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의 출신지에 대해 소개하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서로의 출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i, David. Where are you from? I'm from London. How about you? I'm from Manchester. 어려우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이 대화를 나누어서 자세히 알아보고 천천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Where are you from?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Where are you from? 두 번째 사람이 I'm from London. 나는 런던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출신지를 말하고 싶을 때는 I'm from 그리고 뒤에 지역이나 장소를 말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나라 이름이나 지역, 도시, 동네 이름 등을 말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I'm from London.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누구에게 같은 내용을 질문하고 싶으실 때에는 How about you? 당신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뒤에 and you를 붙여서 그리고 당신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How about you? And you? 첫 번째 사람은 맨체스터에서 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은 I'm from Manchester. 저는 맨체스터에서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따라해 보세요. I'm from Manchester. 잘하셨습니다. 이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몇몇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다시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Hi Mark, where are you from? I'm from Liverpool. How about you? I'm from Birmingham. Hi Claire. Where are you from? I'm from London. And you? I'm from Brighton.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영어 문장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Hi, David. Where are you from? I'm from London. How about you? I'm from Manchester. 매우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배운 영어를 잘 기억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말로 먼저 들어보시고 그것을 영어로 한번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데이빗. 어디에서 오셨나요?